안녕하세요. 이교수 인터랙션의 저는 이교수입니다. 최근에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핫 이슈가 되었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속 시원한 기자회견이었다. 아니면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니냐, 전문적이지 않다, 객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커뮤니케이션 교수로서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말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왜 왠지 모르게 사람들을 끌었는지, 설득력이 있었는지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보시면서 저와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법적인 내용이나 어떤 이권에 대한 이슈는 전혀 알지 못하고 다룰 생각이 없고요. 오직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수사학 입장에서 민희진 대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해서 분석하는 영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실까요? 먼저 민희진 대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설득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대해서 좀 아셔야 합니다. 제 지난 영상에서도 다룬 바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 학파 중 한 명으로서 설득의 3요소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를 주창한 사람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지금까지도 여러 영역에 걸쳐서 설득이 필요한 경우에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요구하거나 행동을 요구할 때,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킬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 스킬이기도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에토스를 먼저 한번 볼게요. 에토스는 바로 화자의 신뢰도, 그리고 그 말하는 사람과 청중과의 연결을 에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토스가 높으면 청중이 화자의 말이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듣고, 내용상에 큰 무리가 없을 경우는 웬만해서는 설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에토스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권위, 그리고 청중과의 유사성, 그리고 평판이나 전문성이 있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그 해당 이슈의 당사자죠. 그리고 어도의 수장이자 뉴진스를 완전 신인에서부터 지금의 한국을 대표하는 탑스타로까지 성공시키는데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의 말 자체는 일단 권위와 전문성과 평판이 바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설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그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것인데요. 청중과의 유사성입니다.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이슈가 됐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보통 우리가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검정색 양복을 입고 단정한 차림에 아주 격식 있게 진지하게 그 기자회견 장소에서 말을 하는데요. 민희진 대표는 그냥 정말 캐주얼한 차림에 캡 모자를 쓰고 화장기가 없는 얼굴로 바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일단 비주얼적인 충격을 받았죠. 저 사람은 왠지 나랑 다르지 않네? 그냥 일반인과 같네? 내 친구가 술자리에서 나랑 나누는 대화 같네? 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 이전에 약간 그 미디어에 비춰진 바로 약간 수세에 몰렸다가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본인의 편도 사실은 많이 가져가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청중과의 유사성으로 인해서 친숙한 언어를 쓰고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나는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내 성과가 내 동료 혹은 내 상사로 인해서 가로채워졌다라는 약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면은 바로 공감을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이 민희진 대표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에토스, 그 중에서도 청중과의 유사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기자회견이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서의 로고스가 있는데요. 로고스는 바로 내용의 논리적 근거, 그리고 합당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고스에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이 객관적인 사실과 함께 신뢰감 있는 출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지 아닌지가 그 설득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에서는 일단 방시혁 의장과의 카톡 대화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대중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이면에서의
정도의 대화들 그런 것들이 일단은 내비쳐졌기 때문에 대화나 있었던 일들 자체는 객관적인 사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대화라기보다는 경영권 찬탈이라는 이슈가 사실은 더 포커스가 맞아져야 하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합당한 근거는 크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갈등을 비추는 객관적인 증거, 논리적인 근거, 합당성에는 어느 정도 서포트가 되었지만 이슈가 만약에 경영권 찬탈에 대한 거라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논리적 근거는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중에 파토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중의 감정에 어떻게 어필하는지에 대한 것이고요. 그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분석적으로 나의 감정이나 결정을 프로세스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다분히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은 언제나 감정을 동반하고요. 설득이 되려면 사실은 머리가 아닌 감정에 어느 정도는 기인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자회견에서 민희진 대표는 우리들에게 어떤 감정을 주었을까요? 저는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억울함, 분노, 화, 그 다음에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그런 표현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대리만족, 약간 속 시원함? 왜냐면 막 그 비속어도 막 썼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가감없이 표현했기 때문에 약간 대리만족을 어느 정도 하지 않았나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민희진 대표가 썼던 단어들 그리고 그렇게 울분에 차서 막 토하듯이 가끔은 막 울기도 하고 화자의 표정이나 그런 격앙된 목소리의 톤 빠르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우리들에게 그런 감정을 전해주는 상황을 빚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민희진 대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또 이 부분인데요. 파토스는 감정을 다루지만 이것은 화자의 감정이 아니고요. 듣는 사람, 그러니까 청중의 감정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가 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실 그렇게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거나 울컥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방식이 세련되지 않게 느껴지고 청중들로 하여금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건 좀 오버 아니야? 약간 이런 반감이 생기게 돼서 오히려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민희진 대표는 그런 단어들이나 그런 상황적인 표현들은 할 수 있지만 본인은 약간 좀 더 차분해진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상황을 전했으면 자기 입장을 좀 더 차분하게 전했으면 오히려 설득력이 좀 더 높아지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적인 측면에서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의도를 했던 하지 않았던 민희진 대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는 분명히 설득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 있었고요. 그것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방식과 약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선하고 어쩌면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분명히 잘된 부분도 있었지만 약간 설득의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자회견을 보셨나요? 여러분께서 앞으로 누군가에게 설득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입장을 표출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을 취하시고 싶으신가요?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되셨을 때 보다 설득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말하는 상황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